그래서 개인비 오답은 무조건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개인비 오답을 많이 하는 애일수록 성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개인비 오답에 집중할 거고,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는 데일리 테스트로 커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나 심화 문제는 워크북으로 충분히 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워크북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오답 문제는 뽑아가지고 다시 계속 풀리게 만들긴 하는데, 그게 오답 문제 번호를 적을 때 본인이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주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가르치는 손정환이라고 하고요.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유튜브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거 다음 버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스템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 이제 그 얘네들 개인비 오답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얘네 문제를 틀리고 맞추고 하는 정보를 한번 데이터를 모아보자고 해가지고 모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으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데일리 테스트나 워크북을 내면 거기서 그 문제가 몇 명이 틀렸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오답률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을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 문제의 난이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두 가지 형태로 적는데, 맞춘 거랑 그다음에 맞았는데 또 풀고 싶은 걸 두 가지 형태로 적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맞기는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맞았는데 또 풀고 싶은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그런 거는 보통 애들이 헷갈리는 문제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한 정보가 판단이 되니까 이제 문제를 시킬 때, 아니면 나중에 복습을 시킬 때 쓸데없는 문제들 다 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판단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1학기 중에는 그 겨울 방학 때 풀었던 게 이제 블랙라벨 고쟁이 바이블 3개를 풀었는데, 거기서 오답률이 적당히 나오는 거 이상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답률이 막 5% 10% 나오는 거는 시간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답률 높게 나오는 문제들만 반복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잘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복습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데일리 테스트 보시는 게 그 겨울 방학 동안에 MR반 애들이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오답률이 딱 40에서 60% 사이 있는 것만 딱 모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반을 나눈 테스트니까 킬러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1등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험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데이터로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수치화를 시키니까 분석할 때 애들이 좀 그러니까 애들이 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더 많이 해야 되고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아예 데이터에 근거해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거.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예, 시험 대비 자료도 요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일단은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고, 시험 대비 전략은 이제 되게 단순해요. 그냥 무조건 많이 풀려서 일단 풀었던 문제는 안 틀리게 만든다. 그게 대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비 오답을 해보니까 난이도 높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기본 문제도 충분히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기본이나 심화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웬만한 기본 문제나 살짝 심화된 정도의 문제는 다 워크북으로 풀려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켜버리니까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단은 무조건 대비는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고 예측이 되면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수업을 하니까 혹시라도 그 시험이 쉽게 나와버리면 망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없어졌고, 그리고 전교 1, 2등만 맞출 수 있는 킬러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면 작년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 N반 만들어서 킬러 문제만 쫙 풀렸는데 성적이 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북일고 수준보다 높은 문제를 푸니까 그냥 시간 낭비만 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중간고사 때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비 오답은 무조건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개인비 오답을 많이 하는 애일수록 성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개인비 오답에 집중할 거고,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는 데일리 테스트로
커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나 심한 문제는 워크북으로 충분히 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워크북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오답 문제는 뽑아가지고 다시 계속 풀리게 만들긴 하는데, 그게 오답 문제 번호를 적을 때 본인이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틀린 문제는 당연히 다 적어야 되지만, 이 아리까리한 문제 같은 거는 안 적으면 다시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긴 하는데, 시험으로. 그래서 일단은 개인별 오답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얘가 좀 대충대충 하는 애가, 그러니까 문제를 좀 대충대충 푼다고 하면 한 번 맞으면 다시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약간 좀 문제가 돼서 그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세 문제집이 제일 기본이라서, 요 문제집에서 이제 적당히 오답률 이상 나오는 문제들만 모아서 지금 반복을 시키고, 근데 이것도 아마 문제가 너무 많을 거라서 좀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별 오답은 이제 푸니까 이제 장점인데, 일단은 선생님 가르쳐 준 방법을 안 풀려야 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계속 연습하면서 연습을 하니까 점점 이제 그 방법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별로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틀려도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지난번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말씀 해놨는데, 얘가 틀릴 때 보통은 애들이 이 문제가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 여기 있던 거 또 틀렸다, 아니면 세 번 틀렸는데 지금도 또 틀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게 쌓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몇 번 더 보면 일단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 앞쪽에 있는 내용도 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한 2달 정도 지나면 많이 까먹는데, 지금 그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그 학원에서 틀린 문제는 당연히 적고, 맞았지만 또 풀고 싶은 문제는 본인이 적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대충 적으면 그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답률 데이터가 있으니까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들만 싹 다 뽑아서 다시 시험을 보게 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 얘가 개인별 오답 문제 수랑, 그 다음에 그 오답률, 이 시험을 봤을 때 점수랑 비교를 하면 얘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개인별 오답은 문제 수가 별로 안 많은데 그 오답률 시험이 만약에 평균이하다 이러면 얘는 자기 실력보다 공부를 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애들이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를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오답 문제 수를 얘네들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자기가 점수를 보면서 학생 스스로 내가 지금 요즘 한 3번 정도 풀렸는데 여기서 또 틀리니까 앞으로 횟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2개예요. 개인별 오답 문제 수랑, 그러니까 문제 수가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풀었을 때 숫자가 얼마나 주는지, 계속 예를 들면 100문제가 계속 유지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적당히 한 다음 풀었을 때 한 3, 40% 정도가 계속 문제가 없어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답률 시험, 요거는 얼마나 얘가 복습을 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그 2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 데이터로 수치화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MR반, T반, 그 G반도 있거든요. 분반, 예, G반은 선생님이 T반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숙제를 안 해온다고. 그래서 G반도 지금 만들 건데, 일단 M반이랑 R반은 이번에 안 나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반은 킬러만 풀리니까 애들이 성적이 더 안 나와서, 만약에 이번에 그 MR반 애들이 성적이 아주 잘 나온다, 그 안정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데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면 그때는 M반 따로 분리해서 수업할 생각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반은 킬러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약간 심화 수준의 문제를 좀 더 시키는 형태로. 얘네들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좀 빨리 끝나거든요. 수업을 해보면 한 30분, 1시간 빨리 끝나니까 그 시간을 좀 다른 걸로 채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까 싶고, 그리고 이번에 분반할 때는 그 실력의 차이는 없어요. 실력은 어차피 입반 테스트로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나눌 거냐면 그 열심히 잘해온 애, 그러니까 시키면 제깍제깍 다 해서 내는 애,
계속 시간 끌고 잘 아는 애 요렇게 나눌 거거든요. 조교쌤이 좀 힘들어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금 분반을 할 거고 관리 시스템은 이제 요거 저는 요거 때문에 애들 숙제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숙제를 해오는 애들 비율이 거의 한 98,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성적이 떠요 그냥 1주차부터 1일차부터 마지막 수업한 날까지 다 뜨는데 거기에서 숙제를 안 하면 미제출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적으로 나가니까 숙제를 안 한 거는 계속 미제출로 뜨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안 해와서 단톡방에 일부러 단톡방에 올리거든요. 얘한테 얘기 안 하고 야 누구야 네가 숙제 안 했는데 언제 낼 거야 하면 몇 시간 안에 바로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나고 바로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점수화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시험이나 숙제는 다 문자로 발송해 드려요. 얘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등수는 제가 웬만하면 애들의 인권을 위해서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늘 이렇게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수는 같이 제가 넣었고요. 전체 인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워크북 이행률이 그래서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제가 천안미탐 했을 때는 10%가 안 됐어요. 한 5%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숙제 이행률이. 그리고 예, 요 내용은 뭐냐면 이게 관리 시스템이 사람을 갈아 넣는 형태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좀 자동화 시켜놓고 많이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 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다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도 보시면 절대 못 따라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왜 못 따라할 거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성가구 수업하시는 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쌤이 막 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쌤 근데 이런 거 노하우 다 공개해도 돼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거는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못 따라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수트 애들 2학년 애들 수업 끝나고 이 데이터 정리하니까 새벽 4시였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 이거 완전 사람을 갈아넣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특히 언제 힘드냐면 한 명이 결석을 했잖아요. 근데 한 다다음 수업쯤에 그 전에 숙제를 내요. 그러면 이게 왜 힘드냐면 얘만 따로 다른 숙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개인비 오답으로. 그러면 얘만 따로 파일 뽑아가지고 요거 넣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꼬여요. 그래서 넣어야 되는 거 안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완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근데 애들한테 막 힘들어하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내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 맡기고 싶고 한데 다른 사람 맡기 전까지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저걸 포기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거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그 PPT 보시면 여기 이제 문자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요거 한 3배 정도 됐는데 끝나가가지고 제가 잘랐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대해서 가공해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누적돼서 카톡으로 나가요. 네. 저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